앞에 영상의 환자분처럼 또 음식 때문에 치료가 딜레이되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이거는 딜레이가 된 것도 좀 있지만 제가 큰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오해를 받으셨다고. 네. 어떤 오해였냐면 60대 초반 되는 어머님이었거든요. 60대 초반 되는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와가지고 회전근개 힘줄염으로 제가 이제 치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하고 있었죠. 한 2주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진료실에. 가족분들이. 네, 아드님, 따님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긴 체중력파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혈당이 8.5가 나왔다고. 헤모글로빈 A1C가 헤모글로빈 A1C가 당화혈색소라고 하거든요. 당화혈색소요? 네, 이 당화혈색소가 뭐냐면 적혈구가 당이랑 얼마나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지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아, 그럼 혈당이 높다고 하는 게 적혈구에 당이 붙어 있는 거를 혈당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적혈구가 당에 절여져요. 아, 장조림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상인은 보통 한 5.7 이하, 그리고 뭐 6.4 이하는 당뇨 전단계고 6.5부터는 뭐 당뇨고. 그리고 관리가 잘 됐냐 안 됐냐 3개월 동안 이걸 측정을 하거든요. 그게 적혈구가 한 90일 정도 살아 있어요. 아, 적혈구의 수명이 네, 90일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는 검사예요. 네. 물론 뭐 내과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데 그게 8.5면 진짜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수치. 네. 근데 뭐 얘기하기로는 9.0이면 뭐 진짜 위험한 거고, 뭐 10.0이면 뭐 돌아갈 수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8.5면 상당히 높거든요. 엄청 높은 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러 온 거예요. 이제 자녀분 두 분이서. 아, 선생님한테 네. 혈당 수치가 8.5가 넘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체중력파만 했는데 무슨 혈당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 하니까 내과 선생님이 주사 맞았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사를 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님이 예전에 다니던 정형외과에서 그 주사를 맞으신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고 혈당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혈당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스테로이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네.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이 그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먹는 것도 관리를 잘 안 하셨어요. 네, 달달한 과일 그리고 쥐포볶음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쥐포. 네, 뭐 면 종류 막 냉면에 라면도 드시고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내과에서 당연히 끊으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과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거예요. 1년 이상 내과를 안 가시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병원에 오시면 무조건 달달한 음식, 인스턴트 식품, 술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뭐 내려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3개월치를 평가하는 당화혈색소는 높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막 치료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은 거예요. 혈당 조절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관해서 가끔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진통제요? 네, 진통제가 아니라 항염증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염증을 정말 완전히 거의 제로로 만들어요. 아, 스테로이드가요? 네, 그러면 안 아파요. 다양한 염증이 있죠. 감염성 염증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이 있는데 이제 힘줄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는 그 힘줄을 복구하려고 일부러 몸에서 일으킨 거라서 그런 염증들은 이제 아프게 만들어야 돼. 일부러 아프게 만든 거예요. 그걸 쓰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일부러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아프면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염증이 확 가라앉기 때문에 통증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통증만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럼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통증이 당연히 0으로 만들었다는데 왜 다시 아프냐. 근데 그분은 물론 스테로이드 맞고 또 먹는 것도 먹은 거예요. 같이 먹은 거예요. 물론 스테로이드가 뭐 써서 불법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대학병원에서 많이 쓰고 병원에서도 많이 쓰는 약들인데, 근데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혈당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환자분한테. 그리고 많이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워낙 연로하신 분이고 뭐 혈당 관리도 제대로 안 하셨던 분이라 아마도 그냥 통증이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는 뭐냐면 그 자식분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따지려고.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충격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몸 안에 뭘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오해를 조금은 푸시고 그래도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치료를 했죠. 어머님 그거 끊으세요. 뭐 지퍼볶음 끊으시고 냉면 끊으시고 라면 드시지 마세요. 막 하고 영양갱 뭐 이런 것도 좋아하셨어요. 양갱도 좀 끊으시고 달달한 거 다 끊으시라고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제 한 2,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거의 완치가 됐고 그때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많이 내려간 건가요? 8.5에서 6.5 내려간 거는? 많이 내려갔어요. 6.5까지 내려가면 관리가 잘 된 거예요. 3개월 만에. 물론 6.0까지 내려가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도 6.5까지 내려간 것도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그분도 그걸 선생님이 끊으라고 하면 진짜 끊으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제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냥 잘 못 끊으셔가지고 저는 알아요. 이게 치료할 때 충격파 할 때도 이게 갑자기 확 떨어져요. 이게 너무 아파하거든요. 충격파 할 때 세게 못 해가지고 세기를 굉장히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음식 먹으면 충격파 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끊고 충격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충격파를 세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당연히 끊으시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충격파 했을 때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막 뭐 4호로 하시던 분이 갑자기 1로 해봐요. 그러면 뭔가 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뭐 드셨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 나와요. 어제 너무 배고파서 밤에 라면 끓여 먹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그게 네. 효과가 오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끊은 거지. 먹으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뭐 드셨어요? 이게 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자기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끊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몸이 확 좋아졌어요. 야, 그 음식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물론 치료도 당연히 중요한데 병행돼야 되는 거네요. 결국. 그럼요.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가 이게 저만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회복력이 있으려면 환자 본인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잠도 푹 자야 되고 뭐 밤에 막 2, 3시까지 안 주무시고 이러면 몸이 회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푹 주무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달달한 음식이랑 술 이런 거 끊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치료가 되지 저만 막 이렇게 한다고 치료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예.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치료가 끝났어요. 음. 그 힘줄이 이제 다 치료가 돼가지고 염증이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만약에 술을 먹으면은 그게 재발을 하나요? 0부터 다시 시작해요. 0부터요? 예. 우리가 지금 이만한 걸 다 없애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이 이만큼 왔는데 눈을 다 치웠어요. 네.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눈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고 나서 술을 먹으면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도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렇죠. 눈이 이만큼 쌓이면 또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최대한 적게 내리게끔. 그렇죠. 유지해야겠네요. 눈이 안 내리면 안 치워도 돼요. 근데 눈이 내리면 또 많이 내리면 치워야 하잖아요. 조금 내려서 이렇게 있으면 뭐 그냥 다닐만 하니까. 근데 이게 막 이만큼 쌓이고 막 이런 미끄럽고 하니까 치워야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한 부위씩 팡팡 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술은 안 먹는데 달달한 음식을 가끔 먹는데 저도 많이 줄이겠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먹잖아요. 그럼 어깨만 그렇게 되는 게 온몸이 그렇게 돼요. 제가 초음파로 다 봤거든요. 그분들 막 손가락도 아프다고 손목도 네. 팔꿈치도 다 봤는데 젊은 사람도 염증이 다 생겼어요. 온몸에 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내가 어깨만 아파요, 팔꿈치만 아파요 이런 게 아니라 온몸에 다 생겨요. 염증. 제가 지금 전신을 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몸에 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 온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어깨만 아픈데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그분들도 언젠가 오시겠네요. 다른 부위가 지금처럼 생활하시면.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어깨 아프다가 나왔으면 팔꿈치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게 온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